크루즈 여행가 로백입니다. 와, 오늘은 6시에 일어났죠? 근데 바람이 엄청 불고 배도 조금 움직입니다. 오늘 4일차죠? 승선 4일차인데 가장 많이 비슷하죠? 배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제가 보세요, 그렇게 파도가 탁 치잖아요. 얘가 탁 오면서 저기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날려 먹었습니다. 빨리 호주 도착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유선 이어폰이 이게 원래 삼성 샀을 때 지급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배에서. 지지남 크루즈인가 거기서. 그래서 좀 싼 거를 샀는데 음질이 안 좋습니다.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비싸면 안 살 겁니다. 자, 4일차 아침, 오늘도 C데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 배는 뉴칼레도니아 남쪽을 지나갔어요. 어젯밤에만 해도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누메아 남쪽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뉴칼레도니아를 거의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뉴칼레도니아 쪽 바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아래쪽에서 걸었죠. 사람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좀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그냥 저를 너무 많이 알아봐요. 보는 사람, 아침에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너 이렇게 짐벌 들고 다니면서 워킹하면서 계속 이거 들고 다니던 애 아니야? 나 너 봤어?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저를 알아봐주는 거 좋습니다. 자, 어제 잠깐 리뷰를 하면은, 이거 바람 많이 붑니다. 음성이 제대로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어제 리뷰를 하면, 어제 제일 좋았던 거는 드디어 3일차 만에 게임에서 상품을 받았다는 거죠.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콜롬비아 그 크루가 자꾸 나오래요. 저보고 참여하래요. 그래서 나 이거 싫은데 하다가, 쉬운 거라고, 참여하라고, 팀 게임이라고,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 너무 스마트 인원들이 많았어. 저는 서 있기만 했습니다. 두 문제 맞췄습니다. 우리 팀 맞춘 문제가 15문제? 거의 그 정도 맞췄는데, 저는 서 있다가 어쩌다 2문제 얻어 걸린 거, 그걸로 우리 팀원들 덕분에 상품을 타게 됐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저한테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받았냐면, 어제 잠깐 영상에 담았을 겁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받았는데 옛날 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좀 사이즈는 커지고, 옛날 거는 약간 작아가지고 좀 지지하겠는데 약간 지지력이 좀 딸렸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쓸지, 아니면 항상 배 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몇 년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프로모션 하려고 하는데, 언제 구독자 10,000명이 될까요? 그냥 9,500 이 선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제 크루즈가 재미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기 형식으로 거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크루즈 타는 분들, 아니면 크루즈에 생소하신 분들, 아 크루즈에서 이런 거 해, 좀 지루하지만 내용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배 탈 때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저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10,000명이 될 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크루즈에서 상품들을 모아놨다고요. 한 10대 개 됩니다. 지금 개봉도 안 한 것들 좋은 것도 많습니다. 백팩도 있고 모자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 채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크루즈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행사인지 어딘지 크루즈 가기 전에 제 영상을 하나 보내준답니다. 거기서 저를 봤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크루즈에 가져가야 될 품목들, 가져가지 말아야 될 품목들, 뭐 이런 거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쓰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뿌듯합니다. 그런 거 가끔 제가 짧은 영상 중에, 예전에 만든 것 중에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왠지 그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 그런다고 합니다.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자기 영상 중에서 뭐 그런 거 위주로 뭐 재탕, 3탕, 3탕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또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내생활 담고 있는 영상이 뭐 거의 그거나 다름없죠. 재탕, 3탕, 3탕 맨날 트리비아만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에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지금 이 시간처럼 워킹하면서 각종 항구 정보라든지 아마 크루즈 타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그런 거 있었고, 어제 제일 크게 됐어요. 아바까지 보고 가라오케 슈퍼스타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일단 가능하고, 충분히 제 정도의 실력이면 결승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생겼죠. 뭐 다음에 하게 되면 꼭 참여할 겁니다. 아직도 계단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맨날 국내 생활하면서 아침에 걷고 8시쯤에 모닝 스트레치 하고 뭐 한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점점 무릎에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항차가, 이번 크루즈가 끝나면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무릎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일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내일 호주의 브리즈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론 때문에 모든 항차, 뭐 초반부, 중반부까지 항차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시데이가 있고, 그리고 바로 호주의 케언즈로 갑니다. 거기서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모닝 스트레칭을 하다가
비하인드 10투어가 있어서 그거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아침 트리비아도 참여를 못 할 거고, 거의 오리가미 할 때쯤, 종이접기 할 때쯤 아마 그 투어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 투어는 뭐 노르웨이전 타면은 유료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유료 99달러인데 이걸 99달러 내고 보기에는 좀 아쉽고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50달러 프로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프로모션을 갖고 있다고 해도 50달러라는 돈을 지불할 만큼, 물론 배를 처음 타고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또 애들한테는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쉽투어가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썩 그렇게 메리트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요거는 플래티넘 등급 이상에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선 첫날 바로 넥스트 크루즈 데스크에 가서 신청을 했죠. 그리고 첫날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 배가 승선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2,000명이 안 되는 배니까요. 그랬지만 좀 뷔페나 이런 데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야, 이거 자리 찾는 게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약을 할 때 예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잖아요. 또 제가 구매한 비용에 이 크루즈를 살 수 있나 봤는데 솔드아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으나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크루즈들, 승선 인원이 많고 막 이런 데는 만약에 거의 풀리 부킹이다 그러면 또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썬베드 잡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이 진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아, 정말 살아있어야 돼. 음성 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드니도 많고 호주에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호주 이야기는 뭐 오늘 내일 또 중간중간 시드니나 이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에는 사람이 언제 살았느냐? 2에서 4만 년 전이래요. 에버리지니라는 원주민이, 호주도 땅덩이가 엄청 넓은 나라잖아요. 각자의 언어도 갖고 있었고 문화도 갖고 있었고 그러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하나 없던 게 문자였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죠. 문자가 없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여기가 그래도 오세아니아고 호주 북부 같은 데는 인도네시아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폴리네시아계 교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1660년부터 해상무역이 활발해졌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호주 북부까지 진출했대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멀죠. 호주가 농사를 짓기에도 썩 좋은 데는 아니고,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여기가 특이하게 종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슬람은 지금 세계 최대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슬람이 거기는 그나마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섬들이나. 그래서 인도네시아까지는 이슬람이 전파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종교도 전파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때까지는. 자, 1606년에
네덜란드 선박이 대부분 찾는 게 네덜란드,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 아니면 영국이죠. 북부의 카판테리아 항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네덜란드 애들이 찾았잖아요. 뉴홀란드 라고 불렀답니다. 뉴질랜드랑 비슷하죠. 뉴홀란드. 이후 1688년에 영국인 항해사 댐피어라는 사람이 한번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드디어 그분이 나오시죠. 또 쿡선장. 탐험 이후에 영국이 1770년에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빅토리아 시대인가요? 언젠가요? 그 전인가요? 하여튼 세계를 다 접수합니다. 대부분. 자, 이후에 우리가 호주 알고 있는 거는, 호주는 죄수들이 지은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1788년에 죄수 736명 그리고 관리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태운 배 13척이 호주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원주민들도 저항을 했겠죠. 얘들이 이상한 애들 오니까. 그리고 또 전염병들 또 갖고 오잖아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전멸됐대요. 뭐 여기 호주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 쪽도 거의 비슷하죠. 원주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다 죽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1920년대에는 그냥 수만 명대로 줄어들었대요. 엄청 죽은 거예요. 그때 뭐 격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약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백신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자, 1861년에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돼요. 그래서 골드러시가 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구가 급격히 팽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뭐 애들레이드부터 멜번 있는 쪽, 그쪽은 기후가 따뜻하고 와인하고 농장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와인 생산하는 거나 농장 운영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도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주로 영국계 호주인들, 독일계 호주 애들이 초창기에 호주에 정착을 합니다. 또 내륙 탐사도 했어요. 대부분 호주가 대도시들이 센터에는 없어요. 다 해안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내륙 탐험도 했답니다. 영국인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았고 독일 애들이 와서 또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호주가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죄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죄수들을 이 하필이 먼 호주까지 보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죄수들이 생긴 이유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일자리들이 다 도시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최다 공장이 있는 대도시로 직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프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없고 당연히 뭐 도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살았던 집 같은 거 보면 거의 노숙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갑질이 장난 아니었죠. 엄청난 노동시간, 하루 열몇 시간? 18시간? 16시간인가 노동을 하고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영국 애들이 피시앤칩스를 그래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데 밥은 먹어야 돼. 그래도 칼로리가 높으면서 배고픔을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빠른 시간을 피시앤칩스입니다. 그래서 피시앤칩스가 영국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던 거죠. 그 맛없다고, 저는 맛있던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엄벌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절도도 장발장처럼 빵 하나만 훔쳐도 그냥 쇠고랑을 차게 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해외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미국으로 보냈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시국이 불안해지니까 근데 남은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호주. 그래서 이 진짜 영국과 바로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여기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악성 범죄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뭐 사상범, 정치범, 단순 절도죄로 온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호주를 물론 당시에는 범죄지만 지금도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범죄자들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했지만요. 자, 1718년 이후로는 미국으로 보냈죠. 근데 독립전쟁 때문에 독립 이후로 호주로 보냈다니까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막 중범죄자들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땀과 피로 일군 호주가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오늘을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호주는 왜? 대륙이 크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전에 바로 전에 시드니에서 노르웨이전 주얼호를 타려다가 승선 금지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주의 메리사 집에서 참 오랜 동안 머물렀는데, 그래서 호주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뭐 계속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시대인 보내는 것처럼 보낼 거고, 역시나 새로운 친구들과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과 더 교류하면서 또 재밌는 선상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칼레도니아 해역을 벗어나는 그냥 관광청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십 투어 명찰 받아야겠다. 참여하러 왔습니다. 줄을 서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